오현진 팀장입니다. 교육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제목은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뭐 대학교 때 배웠던 이런 무슨 과목 이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딱딱해 보이죠? 근데 이제 강의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오늘 강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기초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하시거나 공부를 좀 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매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초보자분께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를 하실 때 기초적인 학습 없이 하신 분께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 강의를 3개를 이걸 포함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그 다음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외국인의 마인드로 투자하기라는 강의를 3강을 일단 기초 강의를 올려드릴 건데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유료로 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청취를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 서실 수 있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뭐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교육 강의 같은 정도는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그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선의 개념입니다. 주가 그래프에서 주가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 저항선이 됩니다. 자, 저항선이라는 것은 주가 그래프에서 주가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직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바로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지지선이라는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지선이 뚫리면 그건 저항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저항선이라는 건 어때요? 역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한 번 저항선이 영원한 저항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선이 상향으로 뚫리면 그것은 지지선이 됩니다. 이렇게 말로 들으면 개념이 어려우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뒤에서 차트로 예를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선도 저항선도 영원하지 않다. 지지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고 저항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친숙한 모양이죠. 신한지주인데요. 제가 일직선 하나를 그어놨어요. 얼마에? 39,000원에. 그쵸? 근데 보시면 39,000원만 되면은 저가 매수가 나옵니다. 화살표 5개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저가 매수가 들어오죠. 특정 가격대만 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일정한 선이에요. 근데 그거는 직선입니다. 곡선도 아니고 기울어진 선도 아니에요. 수평한 직선이에요. 그래서 수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게 바로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이라는 것은 지지를 받는 선. 하락했을 때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가격대. 그게 지지선이에요. 여기서 신한지주의 지지선은 39,000원이 되죠. 이 차트 모양에서는. 자,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를 보시면 직선이 그어진 가격은 81,000원대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내려갔을 때는 81,000원만 가면 희한하게 코웨이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때요? 81,000원에서는 지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일직선을 딱 긋고 다음번에 81,000원까지 내려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기본적인 전략을 짜고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지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뒤에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녹십자를 볼게요. 녹십자를 17,000원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또 희한하게 17,000원 근처에서는 또 이렇게 반등이 계속 나와요. 그쵸? 17,000원을 저가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000원 선에서는 꾸준하게 저가 매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지지가 많이 나오는 선에 일직선을 쫙 그으면 그게 지지선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하나만 더 볼게요. KTNG입니다.
KTNG를 지금 보면은 어때요? 97,000원의 직선을 딱 그었어요. 네, 여기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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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그쵸? 이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KTNG는 97,000원의 지지선이죠. 이 선은 제가 그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에 미리 그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계속 보시면 특정 가격대에선 지지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게 보이시면 거기에 일직선을 차트를 쫙 그어 보세요. 그럼 그게 지지선입니다. 심플하죠? 근데 지지선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딱 맞진 않아요. 97,000원이 지지선이지만 97,000원에서 딱 반등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약간 밀려서 반등할 수도 있고 약간 그 위에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유두리는 지지선 매매에 있어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원리를 한번 볼게요. 지지선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저가라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드린 대로 반복 경험을 통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수급이 유입된다는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자, 보시면 이게 만원, 15,000원, 2만원이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주가입니다. 약간 그 풀색으로 돼 있는 선이요. 그리고 이게 지지선이고, 이 화살표에 그려진 가격을 보시면 만원선에서, 여기도 만원선이고요. 만원선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종목의 흐름을 보는데 희한하게 이 종목이 만원만 가면 항상 반등이 나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만원에서는 사볼까?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이 다시 내려와서 만원이 됐을 때는 어때요?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그 만원은 지지선이라는 확신이 투자자들에게 널리 퍼집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원에선 사고 싶잖아요. 그럼 그럴수록 그 만원이 지지선이라는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써드렸죠?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음. 지지점이 여기서 몇 개예요? 지금 4개. 여기까지 하면 5개인데 지지점이 많을수록 10개면, 20개면, 30개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 가격대가 왔을 때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뭐예요? 지지선까지 오면 매수할 수 있구나. 그죠? 근데 지지점이 많은 지지선까지 오면은 더더욱 매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게요.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만원에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2만원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재차 만원대로 밀리게 됐을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본전에서 그냥 팔아야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쵸? 그냥 냅두자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내가 만원에 샀는데 2만원까지 갔어요. 2배 뛰었잖아요. 근데 내가 안타깝게도 못 팔았어. 그런데 주식이 다시 만원까지 왔어요. 안타깝죠? 근데 일단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2만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만원 다시 왔어? 좋다! 추가 매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쵸? 만원에서 누군가 산다는 거니까. 지지선은 신규 혹은 추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를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지선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선을 볼게요. 자, 이따가 뒤에는 제가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항선은 정확하게 지지선의 반대입니다. CJ 대한통운의 예전 차트인데 21만원대에서 보시면은 이상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저항선인 거예요. 그럼 주가가 21만원에서 빠지는 걸 계속 보면 21만원 왔을 때 어때요? 매수하고 싶어요? 매도하고 싶어요? 매도하고 싶죠. 왜? 21만원만 가면 꼬꾸라지는데 21만원에서 무리하게 왜 들고 있습니까? 일단 매도한 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역시 저항점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 저항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삼성 SDS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역시 위에다가 선을 걷어요. 희한하게 30만원 근처만 가면은 매도가 나옵니다. 그럼 삼성 SDS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밑에서 지금 25만원대 30만원 또 올라왔다 쳐요.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매도하고 싶어. 미치겠죠. 그쵸? 그럼 30만원에서 매도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밀리겠죠. 그럼 그건 더 신뢰도 높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태광 볼게요. 태광의 직선 쫙 그었죠? 얼마입니까? 11,500원 정도입니다. 그쵸? 11,500원에서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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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일치하는 선. 이게 뭐예요? 저항선입니다. 솔브레인 볼게요. 75,000원 정도입니다. 그쵸? 75,000원만 가면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직선을 쫙 그어.
나중에 여기서 다시 75,000원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매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주식에 절대적인 건 당연히 없어요. 이게 75,000원 간다고 무조건 밀리냐? 아니에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지. 근데 주식이라는 건 언제 어디까지나 높은 가능성에 대한 베팅입니다. 그렇죠? 70% 80% 확률이면 어때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윗줄 쫙 그었습니다. 얼마입니까? 26,000에서 2600에서 2650원 사이니까 대략 한 2630원 정도 돼요. 2630원만 가면 희한하게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직선 쫙 저항선입니다. 자, 저항선의 원리와 개념을 볼게요. 특정 가격대에서 고가라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고점에서 밀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수급이 유출된다는 학습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자, 지지선이랑 똑같아요. 단지 뒤집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녹색으로 된 게 이제 주가입니다. 주가가 가는데 항상 어떤 가격에선 부딪혀. 그게 얼마야지? 2만원대예요. 2만원대. 그 2만원대의 직선 쫙 뭐죠? 저항선. 저항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아까 지지선인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했죠. 여기서 신뢰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2만원에 올라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 만약 어떤 투자자가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2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만원까지 갔어요. 만원까지 갔으면 뭡니까? 반토막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쵸? 근데 그 종목이 다시 2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100이면 90은 매도예요. 왜? 반토막까지 난 게 본전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아이고 들어온 주식 이제는 털자. 본전 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만원에서 매물이 쫙 나오겠죠. 그럼 주가가 밀립니다. 이게 저항선이 생성되는 원리예요. 본전 매도 심리가 강하게 발동한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2만원의 주식을 매도했는데 만원이 됐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죠? 반토막이 났으니까 매도 못하실걸요? 근데 그게 회복돼서 다행히 2만원까지 왔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겠죠?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1번 판다, 2번 홀딩한다, 3번 추가 매수한다. 1번을 택하실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기 싫단 말이에요. 홀딩 하실 수 있는 분은 15% 정도 될까 말까예요. 거기서 매수를 또 하는 사람은 5% 미만이고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이제 저항선이 나오는 효과죠. 그래서 저항선은 뭐예요?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를 말하고 이걸 이제 매물대라고도 합니다. 매물대. 매물대랑 저항선은 약간 다르긴 해요. 나중에 제가 매물대를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항선이 매물대라고도 어느 정도의 비슷한 개념은 맞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또 여기부터 또 중요합니다. 지지선이라는 게 항상 지지되지는 않아요. 지지선이 무너졌을 땐 투자 심리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만원이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만원에 보면은 지지됐고 지지됐고 지지됐어요. 근데 여기서 만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뚫었어요. 왜 뚫렸을까? 이 만원에서 매수한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만원에서는 반등한 경험을 계속 봤기 때문에 이 경험에 의해서 만원에서는 매수를 분명히 한다고요. 그럼 정상적으로는 반등이 나왔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깨졌다는 건 무슨 말이죠? 추가 매수와 저가 매수가 분명히 여기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의 힘이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해서 찍어 눌렀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상당한 매도 세력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력이 이탈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큰손이 매도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여기선 무너집니다. 그땐 뭐예요? 매도라는 게 맞죠. 주가의 하단 예측이 어려워져요. 왜? 만원이 지지대인데 만원이 뚫렸으면 그 밑에 지지대를 봐야 될 텐데 그 밑에 지지대가 안 보여. 그럼 어디서 반등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악재보다 불확실성입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투매가 발생하면서 주가 급락이 나오죠. 지지선이 무너졌을 땐 투자 심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경우에요. 무너졌는데 어떻게 운 좋게 반등해서 만원까지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만원을 금방 뚫을까? 아니에요. 주가가 재차 만원을 회복했을 경우에는
10,000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본전 매도 심리가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20,000원에서 매수했는데 10,000원까지 떨어졌어. 반토막 났죠? 마음 아프죠? 근데 다행히 20,000원까지 회복됐어.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까? 대부분 매도하실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10,000원을 깼는데 운 좋게 어쨌든 10,000원이 회복이 됐어. 그러면 이 빨간 동그라미에서 매수했던 10,000원 저가 매수 세력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확 물렸잖아요. 물렸어. 근데 다행스럽게 물린 게 회복이 됐어. 정말 천만다행으로. 본전이 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무서워. 낼름 다 던집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때요? 다시 떨어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가격은 어때요? 매도 타이밍인 거죠. 이 가격은 어때요? 이것도 역시 매도 타이밍인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천천히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은 뭐예요? 지지선에서는 매수예요. 저항선에서는 매도입니다. 근데 지지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5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선 매도입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차트를 보시면요. 지지선에서는 매수예요. 여기서 지지선 얼마예요? 이건 지지선과 저항선이 다 있는 경우인데 9,000원이 지지선이에요. 그럼 여기 9,000원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근데 저항선은 어디예요? 12,700원 정도가 됩니다. 왜? 12,700원만 가면 밀리니까. 그럼 이 전략은 뭐예요? 9,000원에 사서 12,700원에 매도하면 돼요. 심플하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그쵸? 이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한 전략이죠. 그래서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여기 저항대라고 썼네. 저항대나 뭐 저항선이나 별 상관없는데요.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입니다. 지지선에서는 매수, 네.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네, 매도 하는 전략이 무슨 전략이다? 네, 기본 전략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전략을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10,000원대랑 20,000원대. 10,000원이 지지선이라고 보고요. 저항선이 20,000원이라고 봤을 때요. 10,000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20,000원에서 매도를 합니다. 네. 10,000원에서 매수한 다음에 20,000원에서 매도를 하는 건데 중간에 꺾였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매도예요. 지지선이 무너졌으니까 투자 심리가 깨진 거예요. 아시겠죠?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지선이 지키지 못하고 깨지면 일단은 뭐예요?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K홀딩스입니다. AK홀딩스 지지선은 지금 73,000원 정도에서 나와요. 제 밑줄을 그어드렸어요. 여기서 매수하면 어때요? 네, 역시 지지선에서 매수했죠. 매수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그럼 어때요? 매수 타이밍이 나왔네? 그쵸? 매수합니다. 근데 깨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지선에서는 반등하는 게 맞지만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빠르게 매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쭉 밀리는 겁니다. 이 기술적인 분석이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유진기업 볼게요. 유진기업도 6,000원대는 지지되는구나.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네,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6,000원 왔네. 좋다. 매수 했는데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입니다. 하지만 지지선이 지키지 못하고 깨지면 그때는 매도입니다. 우림기계 볼게요. 자, 지지선은 3,780원에서 나옵니다. 3,780원에서 지지가 계속 나왔지만 여기서 매수하는 전략은 맞지만 깨지면 어때요?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리는 아니네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저항선이 상향 돌파됐을 때 투자 심리를 볼게요. 여기 20,000원은 저항대예요. 왜? 20,000원만 가면 떨어지니까. 근데 이 20,000원을 뚫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선 매수입니다. 기존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20,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하려는 매물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가격에 왔을 때 20,000원에서 사람들이 매도하려고 했을까요? 매수하려고 했을까요? 매도하려고 했죠. 당연히. 왜? 20,000원에서 꺾이는 걸 다 봤는데 20,000원에서 누가 매수합니까? 매도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건 뭐예요? 20,000원에서 매도하려고 한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뚫고 올라갔어? 이거는 강력한 매수의 개입이죠. 강력한 매수의 개입은 뭡니까? 매수죠. 20,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도하려는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힘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매수 세력의 유입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다?
추가 상승 기대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선은 이 즉시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지선과 저항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 바뀌는 경우가 지금과 같은 경우예요. 자, 주가가 재차 2만원으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2만원대 매수 세력의 재유입과 신규 매수가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 2만원을 돌파시켰던 그 엄청난 수급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걔들이 주가를 분명히 올렸는데 뭔가 꺾였어. 그럼 2만원대에서 다시 사서 올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특정 가격에 샀는데 그 특정 가격 위로 올라갔다가 그 특정 가격으로 내려오면은 어때요? 그 가격을 받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심리가 여기서 작용이 되니까 2만원대는 아까는 저항선이었지만 여기까지는 저항선이었지만 여기까지는 저항선이었지만 여기부터는 지지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어때요? 매수예요? 매도예요? 매도죠. 여기는 매도죠. 여기는 매도입니다. 여기는 매수죠. 그렇죠? 여기는 매수죠. 그렇죠?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KTNG를 보시면 여기가 저항이 쭉쭉 됐어요. 근데 여기 뚫었죠? 뭡니까? 뚫었으니까 여기부터는 어때요? 똑같은 선이라도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여기선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뭐예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워닝 머티리얼즈 볼게요. 직선을 쭉 그었죠? 네, 36,5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입니다. 저항을 뚫었죠?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리고 뚫었으면은 그 똑같은 선이지만 그때부터는 지지선이 돼요. 이게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역시 또 총론을 보면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지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도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냐?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한다. 이 하나의 문장이 제가 지금 앞서 20분 동안 강의했던 내용의 요약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입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합니다. 그리고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합니다. 하나로 나타내면 딱 이거예요. 지지선 만원, 저항선 2만원. 지지선 만원이니까 지지선 왔으니까 매수. 자, 저항선 2만원이니까 매도. 지지선 만원 왔으니까 매수. 쭉쭉 갔는데 2만원 선이니까 매도. 그런데 그 지지선을 뚫었다. 2만원에서 매도하는 사람 엄청 많았을 텐데 그거 다 먹고 올라갔다. 신규 세력의 개입, 매수. 이 하나의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강의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시 보고 끝낼게요. SS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4,100원입니다. 저항에선 뭐예요? 매도죠? 매도입니다. 근데 그 저항을 뚫었어. 뚫으면 어때요? 매수죠, 매수. 네. 저항선을 보통 뚫을 때는 이렇게 급등할 경우도 있어요. 그건 수익 잘 먹으면 되는 거고요. 네, 역시 볼게요. SK솔믹스죠. 한 5,800원 정도 저항이네요. 저항, 매도, 그런데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매수. 네, 수급 들어오면서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다음번은 이제 강의를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을 올려드릴 텐데 그건 역시도 아주 유용한 강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유료로 대학교에서 했던 강의입니다. 기초반으로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기초반, 중급반이든 뭐 강의를 이제 계속 올려드릴 건데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단순히 지지니까 매수, 뭐 추세니까 매수 이렇게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지식을 응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영상 좀 반복해서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찍어서 올려드린 거니까 꼭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주식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강의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